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3주차 제2교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 정의사회의 모델 그리고 정의사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따로 녹화한 또 파일이 있어요. 그 이제 위선사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세 번째 강의는 이어질 겁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사회 속에 정의가 존재하는데,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법률적 정의. 자, 그런데 교환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는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과 국가를 향해서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달려있죠. 근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야 돼요. 그 정의가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이 둘이 실현될 때 국가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정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 사이의 교환이 잘 이루어질 때 정의가 실현되고,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법률적 의무를 잘 준수할 때 정의가 실현되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개념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그러면 그 정의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분배적 정의를 말합니다. 과연 국가가, 정치가,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과제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 둘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몫이 항상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와 있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정치, 경제에서는 어떤 정의 사회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려고 추구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전 시간에 제가 정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분배, 교환, 법률인데, 분배적 정의가 거의 우리 시대의 개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죠. 롤즈의 정의론. 자, 이 롤즈의 정의론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100% 완전하게 정의가 실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정의가 이미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너진 정의를 무너지기 전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정의가 필요한 곳부터 출발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배적 정의가 깨졌다는 건 뭐냐면 평등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유하고 평등 중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평등을 다 없애려고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 불평등을 해결하니까 다른 곳은 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똑같이 줬는데요. 평등하게 줬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모자르고 한쪽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운동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만 주다 보니까 이것도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느냐. 완전한 정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정의가 깨진 곳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정의는 마지막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존 롤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다.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정의가 무너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크게 무너진 곳을 보니까 가장 힘이 없어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약소계층, 피해 많이 본 사람들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가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몫을 주자. 어차피 모두에게 타당하게 몫을 다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몫이 부족한 사람에게 몫을 찾아주자. 그리고 이미 몫이 거의 다 찬 사람들에게는 몫을 나중에 주자. 이게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자. 가장 불평등이 있는 곳에 평등을 실현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 불평등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이것이 바로 존 롤즈의 정의론. 이 무슨 정의론이냐? 과정적 정의예요. 절차적 정의. 그러니까 정의는 공정한 건데 그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정의롭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분배적 정의예요. 불평등이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 가장 불평등을 겪는 사람에게 평등의 문제를 실현시켜주면 이미 자유의 문제는 모두에게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불평등의 문제를 먼저 실현하자. 이게 존 롤즈의 정의론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복지국가, 강력한 국가, 이런 국가가 실현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국가가 존재하다 보면 평등을 실현하는 건 좋은데 자유가 깨진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몫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돼야 돼. 자유의 권리, 평등의 권리가 나의 몫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이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적인 제도고 자유가 우선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본주의적인 거지만 이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롤즈는 분별해야 돼요. 국가가. 근데 국가의 힘이 약해져 있고 지도층이 부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고 선진국가인지 아닌지를 보면 이 정부가, 지도층들이 국민들의 몫을 얼마나 잘 분배해 주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노령연금도 주고 무상급식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평등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평등을 자꾸 맞춰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너무 국가가 위에서 강압적으로 지금도 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금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이게 모두가 똑같이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진 자에게 더 받자. 이것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평등은 실현돼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많이 없어져요, 양극화는. 그런데 무슨 문제냐? 가진 자들의 그 자유가 너무 손상되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국가는요, 자유도 지켜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죠.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 마음속에 자유가 자꾸 억압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국가가, 정부가 지나치게 분배를 평등의 관점에서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 롤스식으로 하다 보면 사회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더 망가져서 평등은 실현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처럼 돼가지고 개인들의 자유가 손상된다.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노직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직. 이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롤즈는 분배적 정의,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정의는 크게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법률적 정의가 있는데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힘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개인들에게 얼마만큼 잘 분배하는 데서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한 사람인데 노직은 그게 아니다. 국가가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억압된다. 맞는 얘기죠. 독재 국가가 나올 수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처럼 그런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직은 그렇게 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분배적 정의보다는 교환적 정의, 개인들 사이에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노직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해요.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만 국가가 행사하지 분배 문제에는 개입하면 안 된다. 개인들의 교환만 잘 보장해주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에서 나오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률의 정의. 자, 제가 이 보드마카를 이게 한 2,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제가 어디서 집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2,000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교환이 이루어져요. 돈과 이 물건, 재화 사이에, 자본과 재화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교환이 아주 자유로워져요. 이게 정의롭게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원가가 1,500원인데 2,000원이면요. 적정하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판 문방구 주인도 손해보지 않고 이것을 산 나도 손해보지 않고 나는 문방구 주인에게 2,000원이라고 하는 몫을 줬고 문방구 주인은 나에게 보드마카라고 하는 몫을 줬어요. 근데 몫이 쫙 똑같이 균형 있게 분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평등은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가 손상된다. 사회주의 국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 노직은 그러지 말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를 보장하자. 자유. 진정으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등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 뭐 어떤 자유냐? 교환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 거기서 정의가 실현되고 동시에 분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직은 최소 국가 원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을 하죠. 롤즈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롤즈도 틀리고 노직도 틀렸다. 자유만 강조해도 안 되고 평등을 강조해도 안 되고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켜야 된다.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마이클 왈저라는 사람이죠. 왈저. 자, 아까 존 롤즈, 로버트 노직, 마이클 왈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롤즈는 한 30년, 40년 초기, 과거 오래된 사람이고, 초기의 정의론, 그 다음 단계가 노직이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분배적 정의에서 교환적 정의로 발전해서 지금은 어떤 정의냐 하면요. 다원적 정의라고 해요.
다원적 정의. 이 다원적 정의는 뭐냐 하면 자유도 보장하고 평등도 보장할 수 있어서 이걸 잘 조화시키는 거예요, 둘을. 이상적이죠. 이것을 복합평등이라고 해요. 복합평등.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를,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자, 현재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요, 이미 불평등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 불평등을 실현하려면 불평등한 방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여러분 강의를 40명이 듣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큰 감명을 받아서 다음 주 학교에서 여러분을 초대해서 40명에게 짜장면 곱빼기를 하나씩 사준다. 좋죠?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분배적 정의예요. 평등이에요. 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중국집으로 오세요. 중국 음식 못 먹어도 오세요. 자, 음식 선택하지 마세요. 음식은 이미 결정됐어요. 짜장면 곱빼기. 자, 평등은 실현됐어요. 똑같이 짜장면 곱빼기.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가 손상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어제 저녁에 짜장면 먹고 체했어요. 저는 면을 싫어해요. 볶음밥 주세요. 각자 자신의 자유가 있는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모두 똑같이 짜장면 곱빼기. 분명히 평등은 똑같이 실현해서 분배를 해줬는데요. 전부들 마음이 아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해요. 왜 내 자유를 억압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5,000원의 한도 내에서 마음껏 시키십시오. 뭐예요? 5,000원이라고 하는 평등 한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복합평등이에요. 자, 이걸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이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서툴러서, 자,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자, 여기 C, B, 이건 A. 키가 큰 사람, 중간 작은 사람, A, B, C. 자, 이게 야구장이에요. 야구장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 관중석이 있고, 여기 1, 2, 3루. 야구 경기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요 키 큰 사람은요, 이 야구 경기를 보잖아요. 이 사람 키가 작아서 못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받침대를 하나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키가 좀 더 커서 요 정도 됐고, 이 사람은 요 정도 올라왔어요. 아직도 이 사람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높이의 받침대를 설치해 주는 것은 뭐예요? 평등하잖아요. 평등한 거예요. 근데 평등하게 분배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은 불이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Y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그림은 제가 똑같은 그림을, 여기 야구장이 있는데, 아니, 세 사람이 똑같이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받침대가요, 높이가 달라요. 자, 여기 올라서 있고, 여기 올라서 있고, 이게 불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이 사람은 높이를 더 높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볼 수 있어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평등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평등이지 받침대를 붙여주는 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고, 이게 바로 정의사회라고 하는 것이 마이클 왈저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적용되는 정의의 개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원적 정의, 여기서 나타나는 평등과 자유를 복합평등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말하느냐? 지금 짜장면 곱빼기를 똑같이 분배해 주는 게 평등이 아니라 진정한 평등은 복합 평등인데 어떤 거냐? 여학생은 저는요 양이 적어서 그냥 보통으로 주세요. 남학생은 아주 곱빼기도 부족해요. 그러면 여학생에게는 보통을 시켜주고 남학생에게는 곱빼기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요. 차별을, 불평등을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등,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평등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줬을 때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평등을 가장한 획일화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위선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왜곡돼 있어요. 평등해 보이는데 평등인 줄 알았더니요. 평등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평등. 겉으로는 평등하게 보이는데 어느 누구도 평등을 못 느껴. 왜? 위선적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획일화. 획일화라고 해요. 이게 획일화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도 무슨 뭐 특목고 없애고 뭐 특수고 없애고 이렇게 해서 평준화 교육을 시켜서 그냥 한 교실에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는 각기 개성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 키가 작다고 목을 잡아 늘리고 키가 크다고 목을 잘라버려서 똑같이 만드는 것은 절대로 평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클 왈저는 어떤 것을 분배하기 전에 잘못 분배했다가는 이게 획일화가 되니까 분배하기 전에 지금 그 분배받는 사람의 상황, 여건, 환경, 사회 구조, 그 공동체를 전제로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대량으로 고기를 한우, 무상으로 공급한다. 아니 채식주의자들에게 한우를 공급하면 그게 평등한 건가요? 이거는 인권 모독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왈저는 분배할 때 왜 분배가 무너지느냐? 그 받을 사람을 여건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분배하니까 아니 나는 곱빼기 못 먹는 사람에게 곱빼기를 줘버리니까 똑같이 해다 버리니까 그 속에서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평등은 그 사람의 여건에 그대로 몫을 채워주는 게 평등한 거지 이거보다 지나치게 주어지게 때는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래서 존 롤즈의 분배적 정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획일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몫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환경과 상황을 먼저 고려해라. 공동체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서 예를 들면 제 강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유치원 학생이 같이 듣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참 그 강의가 깊이 있고 고상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저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어린아이들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강의가 왈저 입장에서 볼 때는 평등한 강의가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대학생의 언어로 강의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손짓과 발짓을 하면서 유치원 아이들을 향한 율동을 포함해서 강의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무슨 강의입니까? 하는데 그 아이한테는 가장 평등한 강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찾는 거죠. 자, 어린아이한테는 그만큼 높이를 높여줘야 돼요. 어른에게는 낮춰줄 때 이게 A, B, C가 차별화된 것 같지만 그 결론은 뭐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맞춰야 돼요. 개인의 자유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국가가 밑에다가 맞춰버리니까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왈저의 공헌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정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잘 조화시켜서 자유가 손상되지 않는 분배, 자유가 손상되지 않는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사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